그 처음에 실습할 때 했던 어, SVD PCA 관련해서 한번 쓱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여기 이미지를 우리가 X랑 Y 좌표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이 숫자 값을 매트릭스로 우리가 읽잖아요. 매트릭스 읽은 숫자 값을 매트릭스 A라고 생각하고 그 A에 대해서 SVD를 하면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각각 나눠지겠죠. 그래서 U에 대해서 각각 시그마에 대해서 V에 대해서 이렇게 매트릭스로 받고 그 매트릭스를 받은 거를 어, 랭크할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해서 우리가 어,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U의 일부분 이만큼, 그다음에 시그마의 일부분 이만큼, V의 일부분 이만큼만 골라서 이거 알게, 여기 알게, 여기 알게 이렇게 해서 곱하면은 이렇게 되고 얘가 알게의 어, 성분만 가지고 다시 합친 매트릭스가 되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알게를 5개로 했을 때 그다음에 20개, 그다음에 100개 각각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점점점 많이 랭크를 사용할수록 원본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알수 있어. 그다음에 fraction of total variance explained라고 해가지고 시그마의 제곱을 하면 그러니까 싱귤러 밸류의 제곱을 하면은 베리언스가 되고 베리언스 우리말로 분산이라고 하죠. 그 분산을 전부 다 합치면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요 그림에 있는 게 싱귤러 밸류고 여기만 성분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성분들이 시그마 1부터 시그마 1부터 시그마 n까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성분들의 제곱을 다 합하면 시그마 n까지 제곱을 다 합하면 얘가 원래 매트릭스 A가 있으면 이 매트릭스의 베리언스를 계산했을 때 이 베리언스의 합과 똑같아요. 여기 매트릭스 A의 베리언스. 매트릭스 A의 베리언스는 A의 A 트랜스포즈의 다이고널 성분 합친 건데 또는 이제 A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A라는 데이터의 평균이 있고 이게 우리가 민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 민 데이터로부터 이 피처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평균값을 빼서 다 분산을 구한 거를 다 제곱해서 합친 거랑 이 시그마 1부터 n까지 다 합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결국 A라는 매트릭스 원래 본 매트릭스의 토탈 베리언스 전체 베리언스는 이걸 다 합친 거고 그중에 알게만 뽑은 거를 분자로 하게 되면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합치면 이제 1에 가까워지면서 그게 이제 비율이 높을수록 큐뮬레이티브 썸이 높을수록 원래 원본 데이터에 설명하는 그 데이터의 표현의 대부분을 이제 포함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80%를 뽑아서 이렇게 랭크화를 한다. 그러면은 원래 데이터의 80%를 내가 복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만약에 다 10, 10, 10, 10, 10 있으면 이거 10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는 의미 없는 데이터죠.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베리언스가 있을 때, 변화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베리언스가 많으면 그 많은 베리언스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80%의 베리언스를 우리가 이 랭크 R 어프로크시메이션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데이터의 인포메이션의 80%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거는 이제 암 환자의 그 유전자 정보를 매트릭스 뽑아가지고 해본 건데 환자랑 페이션트 노멀 이 일반인이랑 환자랑 이제 두 개를 분석해서 보면 이렇게 특징이 분리가 되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토탈 에비던스 익스플레인 볼 수가 있고 이제 뒤에서도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특징을 뽑아서 지금 PCA를 하거나 SVD를 할 때 이 프린시팔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어진 데이터에 최대 베리언스를 가지는 어떤 주축을 뽑는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두 개의 집단이 있고 그 두 개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개를 구별하는 어떤 중요한 특징이 꼭 그 프린시팔 컴포넌트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원래부터 A라는 집단과 있고 B 집단이 있을 때 A, B가 고유하게 어떤 특정 피처가 굉장히 분산이 크고 그 두 개가 A도 있고 B도 있으면은 그냥 그 주축을 찾는 게 얘는 순수한 녀석이야. 그냥 A, B라는 거 우리가 알려준 적 한 번도 없고 그냥 데이터 매트릭스를 쭉 놓은 다음에 그 데이터 매트릭스에서 최대 분산을 구하는 녀석이거든요. PCA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아이겐페이스에도 나오지만 그 어떤 프린시팔 컴포넌트 1이 꼭 그 아이겐페이스 사람을 구별해주는 특징이 꼭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아이겐페이스도 이렇게 지금 이게 60 몇 명에 대한 사람을 각도를 바꿔가면서 이게 지금은 정면에 대한 사진만 있는데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한 명에 대한 사진인데 그 밝기도 조절하고 밝기 그 빛에 대한 조명을 다르게 했을 때 왼쪽에서 비친 거에 대한 특징이 있고 오른쪽에 빛을 비친 데 대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베리언스가 발생하는 거고 그 베리언스마저 캡처하려고 이 PC에는 작동을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전체 모든 얼굴, 사람 1번부터 64번의 얼굴을 모두 다 이어 붙여서 천 몇 개에 이제 해당하는 얼굴들에 대해서 최대 분산을 뽑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구하면 SVD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 SVD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설명했지만 어, 이거 말고 뒤에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만약에 어떤 매트릭스가 있고 이 매트릭스를 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디컴포즈하고 A에다가 이게 V라는 매트릭스가 U V1, V2 이렇게 해서 V 뭐 n개까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V1을 곱하면 제가 이게 프린시팔 컴포넌트 1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피처가 하나 이렇게 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개 피처가 이렇게 있는 게 하나의 데이터 셋이잖아요. 이게 한 샘플이고 한 샘플이 각각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거의 길이에 똑같은 이 V1을 곱해서 더해서 이 템플릿 사이에 어떤 동일한 최대한 유사한 점의 점수가 얼마인지를 뽑았을 때 T1이 나오겠죠. T1은 이 첫 번째 V1이란 템플릿이 이 첫 번째 데이터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 얼마나 가지고 있는 점수를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템플릿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거 에버리지 페이스는 요거 요쪽으로 이쪽으로 쫙 해서 평균 내서 하나의 평균 얼굴을 그린 게 요거고 이 뒤에 이 녀석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겐 페이스 1은 이 VT0의 첫 번째 V1을 그림으로 그린 게 가장 분산을 잘 설명하는 어떤 템플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아이겐 페이스라고 하고 그 아이겐 페이스를 원래 있는 얼굴과 이제 이 사람이 1번 사람 2번 1번 사람 1번의 두 번째 그림 해가지고 뭐 64번째 사람의 뭐 30번째 그림 사진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사진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사진에 대해서 이 아이겐 페이스에 대한 성분들을 이제 각각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만약에 아이겐 페이스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의 아이겐 페이스마다 그 점수가 있겠죠. 그 점수를 우리가 이제 이건 각각 아이겐 페이스고 아이겐 페이스마다의 점수를 그 원래 템플릿에 곱해서 여기 보면은 이 아이겐 페이스에 있는 그 점수가 Z 우리가 아까 T라고 나타냈는데 T로 나타내기도 하고 뭐 Z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변환됐다고 해가지고 Z라는 이 프린시팔 컴포넌트에다가 얼굴 아이겐 페이스를 곱하고 에버리지 페이스를 애초에 처음에 한번 빼줬기 때문에 그걸 원래 복구하기 위해서 에버리지 페이스를 더해주면 리컨스트럭션 된 페이스가 나오고 그걸 이제 알게를 사용하는데 그 알게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얼굴이 당연히 많이 사용할수록 아이겐 페이스를 많이 겹칠수록 원래 얼굴은 그걸 모두 사용한 게 원래 얼굴로 완전 복원되는 거고 그걸 일부만 사용하면은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한 거에 포션을 곱해서 더한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뭉뚱그린 사람에서 구체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PC5, PC6 필수 컴포넌트 5번, 6번 축에 대해서 2번, 3번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 컴포넌트를 그려보자 해서 이게 X축이 지금 프린시팔 컴포넌트 5고 Y축이
프린시팔 컴포넌트 6인데 2번, 7번 사람이 이제 잘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2번, 7번 사람은 여기서 봤을 때 5번 축에 프린시팔 컴포넌트 5의 피처로 봤을 때는 구별이 잘 되는 거야. 근데 6로 봤을 때는 구별이 잘 안 되죠. 이걸 PC1, 2로 봤을 때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도 두 개가 이렇게 비교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분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2번 실습이었고, 3번 실습은 이걸 슬라이드로 조금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산이 있는 어떤 데이터를 지금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만든 거고, 만들었을 때 기울기를 좀 주기 위해서 분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기울기를 줘서 이렇게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SVD를 하면 일단 평균을 빼서 원래는 지금 여기가 0,0이 여기인데 지금 여기 평균을 2,1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더 어디 갔을까? 1에서 이렇게 더한다는 게 이거 2,1을 더해서 여기 보면 2,1이 여기가 지금 1이거든요. 2,1이 여기에 중점이에요. 그럼 중점을 일단 빼서 우리가 PCL 하니까 일단 중점을 빼서 민 센터드 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B에 대해서 이제 SVD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스퀘어 루트 n-1을 해준 거는 그 제가 아마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할 때 원래 루트 n-1 해가지고 여기에 A 트랜스포즈 A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정확하게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정의고 우리가 원래 분산이라는 걸 할 때 평균은 n분의 1 해주고 분산은 이제 이게 여기 루트 n이 n-1분의 A 트랜스포즈 A가 정확히 말하면 얘가 코베런스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뭐 깊이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가 통계적으로 분산이라는 걸 계산할 때 n-1분의 1을 나눠주거든요. 그게 샘플 분산일 때는 n-1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 모집단에 대한 분산할 때 n분의 1로 나눠주는데 어쨌든 이거 통계적인 거고 통계적으로 코베런스 매트릭스라는 걸 엄격하게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면 전체 그 샘플의 수가 많으면은 당연히 그걸 제곱해서 더하면 그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건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고 평균을 내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눠주는 거는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나눠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랑 어쨌든 같은 거고 크기만 달라지겠죠. S에 대해서. 어차피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는 어차피 다 평균, 그 크기가 1의 벡터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축을 찾게 되면은 사실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SVD를 하면은 여기 VT가 2바이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그 굉장히 좀 복잡한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VT라고 하는 거 여기에 지금 VT라고 하는 게 원래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으면 A라는 매트릭스가 엄청 긴 매트릭스예요. 지금 여기가 몇 개냐? 10,000개가 있고 여기 10,000개 만들었죠. 그다음에 X, Y 해가지고 X, Y 두 개의 이거 너무 두껍네. 잠시만요. 기억을 두껍군요. 네. 이렇게 있으면 이 X랑 Y 두 개가 데이터가 있는데 엄청 긴 매트릭스 A가 있는 거지. 그럼 이 매트릭스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U는 이렇게 긴 거, 이코노미 SVD 관점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시그마 2 바이, VT도 2 바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A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여기가 VT인데 여기에 V1을 곱해주고 V2를 곱해주면 G1, G2 또는 T1, T2라고 하는 프린시플 컴포넌트 1 얘네들 긴 거죠 이렇게 T2에서 이렇게 A가 원래 긴 거니까 이렇게 X가 길고 Y가 이렇게 긴 게 이렇게 있는데 이 A가 여기랑 곱해지면은 A V1이
T1이고 AV2가 T2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T1, T2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코드에서 좀 이따 해볼 건데 이렇게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지금 V1, V2가 2바이 매트릭스인데 이 2바이 매트릭스를 이 A라는 데이터에다 곱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다시 말하면 X, Y를 여기에 V1, V2에 대한 2바이 매트릭스를 곱해서 이거 진짜 펜이 잘 안 써지네요.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걸 믿으면 안 됐었는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계속 다른 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만 참고해 볼게요. 이거 글씨 뭐 이해 가나요? 네. 이게 V1이고 V2예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글씨 못 쓰시나? 그래서 지금 X, Y를 V1, V2가 이제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되면은 여기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다른 축에서 보면 얘가 프린시팔 컴포넌트 어떻게 보면 PC1이고 PC2겠지. 거기서 보면은 이제 주축을 찾는 거예요. 주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정의가 뭐냐면 PC1은 어떤 데이터를 최대 분산을 가지는 축을 찾는 거고 그 축에 대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면은 당연히 가장 커진 이쪽 축을 찾겠지. 이 축을 찾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PC1 축이면 PC1 축에서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그리면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XY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로테이트 시켜주는 이렇게 데이터를 돌려서 딱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변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V와 V2를 곱해준다는. 이 코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차라리 이렇게 필기하는 게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 지금 보면은 코사인 세타의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지금 세타가 이렇게 있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하면 당연히 뭐예요? 이게 좌표계로 따지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이 있는데 다이고널 텀을 곱해줘요. 어디에? 이제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이게 시그마 1, 시그마 2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XY를 이렇게 해서 곱해줘. 이 가로로 돼 있는. 뭐 가로 된 세로는 상관없어. 이게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가로로 넣으면 이렇게 가로로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하면 지우개 다 돼. 그럼 곱하면 얘가 x의 시그마 1만큼 곱해지고 y의 시그마 2만큼 곱해지니까 이렇게 바뀐 요 녀석은 원래 이렇게 동그랬는데 이렇게 길어지는 첫 번째 게 좀 큰 녀석이니까 이렇게 퍼진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게 지금 여기에 분산이에요. 이 원래 데이터의 죄송해요. 분산이 아니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곱해주면 이렇게 퍼지는 거고 그거의 제곱이 분산이죠. 곱해주고 그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RP만큼 곱해. 그럼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반대죠. 왜냐면 원래는 이렇게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올리냐면은 아까 저기 수기식에서 조금 더 쓰기 편한 같은데 아까 지금 보면은 x, y가 있고 여기에 이제 v1, v2 해가지고 2바이 매트릭스를 곱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뀐 축이지.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해서 로테이션 매트릭스 알죠? 우리 앞에서도 로테이션 매트릭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요거가 세타만큼 돌리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잖아요. 여기에 보통 이제 x, y를 곱하죠. 그러면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어떻게 보면 얘가 트랜스포즈 돼 있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여기 트랜스포즈, 여기 트랜스포즈 취하면 이렇게 돼요. 다시 쓰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이
V1, V2 가로로 누워지고 X1 원래 트랜스포즈하면 이제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 트랜스포즈하면 안에가 가로가 세로가 되고 세로가 가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V의 트랜스포즈가 음, X, Y를 X 프라임, Y 프라임 바꾸는 거지. 어쨌든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아까 누워 있는 거 이렇게 있다고 했죠. 이렇게 누워 있는 게 X 프라임, Y 프라임인데 그거를 이제 다시 일로 넘기려면 X, Y를 만들려면 이거 너무 복잡한 얘기를 괜히 하는 것 같은데 V 트랜스포즈가 아니고 얘가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V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가 이 V의 역행렬 V 트랜스포즈는 이제 오스거나 매트릭스니까 그냥 트랜스포즈하면 역행렬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V 곱하기 X 프라임, Y 프라임 하면은 원래 있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XY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원래 펼쳐져 이렇게 가로로 있는 녀석인데 얘인데 얘를 V를 곱하면 돌아간다는 거지. 앞에서 나왔던 요 프리터 컴포넌트라는 게 원래 XY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V1 곱하면 이 프리터 컴포넌트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V2를 곱하면 이 녀석에다 V2 곱하면 Y 프라임이라는 프리터 컴포넌트가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결국 X2, Y2라는 좌표 변환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요 예제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한번 했던 건데 이제 아까 했던 얼굴 여기 요 오른쪽에 있는 얼굴을 쫙 가져와서 SVD 하는 게 요거죠. SVD 하면은 이 얼굴 전체 집단에 대한 SVD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아지 사진을 이번에 가져왔어.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데이터 하나 해가지고 이거에다가 V1 곱해서 어 Z1 또는 T1으로 만들었잖아요. 프린시플 컴포넌트 만들었잖아요. 이거 곱해서 여기다가 V2 곱하면 T2가 됐던 거고. 근데 이게 꼭 우리가 원래 집단에 있던 그 샘플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새로운 데이터가 같은 피처, 여기 1번 피처, 2번 피처에서 n번째 피처가 있다고 했을 때 같은 피처의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V1의 성분을 어떻게 곱한다? 그냥 두 개 곱해서 T1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원래 들어가 있던 사진이 아닌데 이 강아지라는 데이터를 A 프라임 뭐 새로운 데이터로 하면 여기다가도 V1을 곱하면 T라는 어떤 새로운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강아지의 아까 첫 번째 아이게 페이스의 성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이 연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강아지 사진이 테스트 페이스고 당연히 이제 PC라는 거니까 앞에서 똑같은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에버리지 페이스를 먼저 빼주고 거기다가 VT를 곱하면 T의 T니까 이게 VT에다가 T 트랜스포즈하면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를 곱하면 Z라고 하는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나오는 거고 그걸 이제 알게 앞에 알게를 곱해서 리컨스트럭션 해보면 이게 25개만 하면 아까 강아지에 있는 첫 번째 알게 페이스의 성분, 두 번째 25개까지 알게 페이스의 성분을 조합해서 만들면 이제 얼굴을 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강아지가 아직 안 나오고 얼굴이 합쳐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좀 많이 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강아지가 점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PC의 시각화 이것도 짧게 말로 설명하면은 요거는 옛날에 제가 측정했던 데이터인데 어 이제 막 센서가 몇 개 그죠? 되게 많네. 6가지의 다른 몸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몸 움직임을 6가지 다르게 했고 거기에 센서가 엄청 776개의 센서가 이제 획득이 됐어요. 그래서 그 획득된 센서를 한 동작도 사실 여러 번 샘플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180개의 데이터가 모인 거. 그래서 이게 180개 데이터마다 이게 A라는 동작이 있고 쭉 해서 F라는 동작까지 A, B, C, D, E, F. F라는 동작까지 이제 각각
사실 우리가 여기 데이터에 보여주지 않았지만 거기에 히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PCA를 한번 해본 거예요. PCA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생략해 버렸는데 어쨌든 PCA를 하고 나서 PC1, PC2 축에서 봤을 때 A, B, C, D, E, F에 대한 분산을 봤을 때, 표진물을 봤을 때 각각이 잘 이제 구별이 가더라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인덱스 우리 또 판다스를 잘 이제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요게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여기 첫 번째 성분을 가진 첫 번째 성분이 라벨이고 이 라벨에서 뭐 같은 거 찾아가지고 좀 복잡하죠. 인덱스 찾으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어 유니크하고 그룹이라고 하면은 얘가 A, B에서 C에서 F까지 있는 이 그룹에서 A를 먼저 그룹 라벨에 반환하면 그 라벨이 이제 캐릭터로 A가 되고 이 그룹 라벨이 A인 거의 인덱스를 찾으면 이 PC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A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거기에 V를 곱해서 T라는 매트릭스를 만든 거지. 그럼 T1부터 TM까지 이런 식으로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왼쪽이 첫 번째부터 제일 덜 중요한 것까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인덱스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A라는 동작이었고 여기가 B라는 동작이다 해서 이렇게 F까지 동작이 있을 때 이 인덱스를 인덱싱해서 가져오는 거다. 인덱싱해서 가져오면 이게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 두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 우리가 파이썬에서 0부터 인덱싱을 하니까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 그냥 PC1, PC2를 어디에 대해서 어떤 특정 인덱스에 해당하는 녀석들만 가져와서 거기에 색깔을 입혀달라라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리그레션을 해볼 건데, 어, 이제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빨간 색깔 요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고, 이렇게 여기까지 XY로 만든 거고, 그거를 어, 가장 잘 피팅하는 이 AB 매트릭스 이렇게 수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매트릭스를 이렇게 놓는데 이게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했죠.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했는데 이 디자인 매트릭스는 우리가 만들면 되고 그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해서 y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xi부터 yi까지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xi 1, x1 1, x2 1, x3 1 이런 식으로 해서 xn개까지 샘플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a, b를 곱하면 오른쪽에 이제 y1, y2에서 얘가 각각 yn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우리가 가정을 한 거야. 어떻게? x에다가 상수배 곱하고 상수를 더하면 y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고 만약에 이 디자인 매트릭스는 우리가 이 가정 자체를 모델을 1차식이 아니고 2차식으로 하면은 a x1의 제곱 xi의 제곱 더하기 b xi 플러스 c라고 가정하면 이 디자인 매트릭스가 x1의 제곱 x1 1 이런 식으로 xm의 제곱 xm 1 이렇게 하고 여기에 a b c 곱해서 y1 해서 yn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 선택은 어떻게 한다? 우리의 모델의 가정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럼 어쨌든 이 매트릭스 우리가 a, x랑 y라는 값을 다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거든 만들 수 있죠. 이것도 알고 있고 그럼 이제 a, x 이꼴 b라는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풀게 되고 여기에 a라는 거는 우리가 세로로 긴 거니까 인버스 매트릭스 존재하지 않고 인버스 매트릭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 인버스를 구해서 a 수도 인버스 a x 이꼴 a 수도 인버스 b 해서 그리고 x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개수 ab에 대해서 a랑 ab 중복해서 문자 심볼을 써서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수도 인버스 B를 계산하면 되고 그게 지금 여기 뒤에서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SVD를 여기서 통해서 수도 인버스를 이렇게 계산을 했고 수도 인버스는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면은 A의 수도 인버스는 V 시그마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이게 트랜스포즈가 아니고 시그마 인버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폴랩, 폴랩에서 일단 제가 그 실습 코드는 링크를 안 올렸는데 이 GitHub에서 그냥 아까 그 GitHub에서 가져와도 되긴 하거든요. 네 번째 실습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주용심 치시면 여기 리파스토리에서 뉴메리컬 2025 뉴메리컬 2025 요거를 여시면 네 번째 IPI MB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그 전에 그럼 아까 그거 잠깐 한번 해볼게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세 번째 실습을 세 번째 파일도 한번 열어보고 일단 4번 4번 저장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여러분은 4번 저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4번 저장 안 하면 저장이 안 되거든요.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그래도 전 지금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려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VT의 트랜스포즈인 RP랑 원래 데이터인 B를 곱해서 어,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구하고 그걸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코드를 추가를 해서 V 트랜스포즈에다가 원래 데이터가 X였으니까 X를 곱해서 이게 PC라고 할까요? 밑에 자연스럽게 나온 걸 써서 그림을 그려면 너무 크니까 피겨 사이즈를 세팅을 해주고 이것도 크니까 더 작게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이렇게 지금 얘가 PC1 얘가 PC2예요.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로 그렸을 때 얘가 주축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이거 B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민 센터드 매트릭스 B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라지비로 왜 이게 돼 있지? 코드가 제가 잘못 줬군요. 이 민사드 매트릭스 B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겠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어, 계산하는 거 PCA 자체가 민센터트라고 가정하고 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주축이 평균이 00이고 이렇게 주축 방향으로 된 PC1, PC2를 돌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VT의 T가 2바이 매트릭스인데 얘가 지금 어, 아까 얘기했던 요거를 60도 돌리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여기 아까 이거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던 로테이션 매트릭스 이거를 원래 가로로 만들었다 이걸 일부러 기울여 줬거든요. 그거랑 같은 녀석이 돼요. 아, 이 R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비교해 보면 뭐야? 아 세타가 여러 개구나. 여기서 원래 처음에 계산했던 게 요거니까 코드가 조금 이거 테스트 해보기 좋지 않게 됐는데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얘랑 거의 근사하죠. 왜냐면 이게 데이터에 노이즈를 섞었기 때문에 완전 똑같은 녀석으로 복원되진 않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있는 주축을 좀 잘 찾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강아지 복원하는 거는 뭐 어쨌든 여기서 지금 에버리지 페이스를 빼서 VT의 트랜스포즈를 해야지 거기에 주축이 찾아지고 그 주축을 다시 복원하려면 그 VT의 성분을 다시 곱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 그거는 이제 해보면 될 거. 이것도 해보면 될 거. 그 뒤에는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 네 번째로 일단 넘어갈게요. 시간이 남으면 할게요. 뒤에는 오늘 이제 네 번째 오늘 하려고 했던 요 실습에서 리스트 스퀘어 부분. 이거 노이즈를 일부러 넣어서 만든 데이터고 이제 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노이즈를 x는 뭐야? x는 주어져 있고 y에 대한 노이즈를 줬으니까 x는 지금 깔끔하게 마이너스 2부터 1.75까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디자인 매트릭스죠. x랑 1이랑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거고 그다음에 y는 원래 데이터고 수도 인버스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원래 이 기울기 AB가 원래 뭐였냐면 앞에 올라가 보면 A의 기울기가 3이고 절편이 5였는데 지금 추정된 거는 A가 3.3이고 절편이 4.8이니까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 않아서 노이즈를 줬기 때문에 원래 있던 기울기랑 절편을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도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구하고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구하면 우리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은 V 트랜스포즈 역행렬을 구하면 얘가 V고 시그마의 역행렬 U의 역행렬인데 얘가 결국 U 트랜스포즈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거 시그마의 역행렬은 시그마 1부터 시그마 n까지 있으면 이거 역행렬하면은 1 나누기 시그마 1, 1 나누기 시그마 n까지 해서 각각의 그냥 다이고널 성분을 n분의 1, n분의 1 역수치해주면 되거든요. 원래 다이고널 매트릭스니까. 그리고 이제 V 트랜스포즈 하면 V가 돼. 이렇게 해서 원래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네. 수도 인버스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괜히 지웠네. 괜찮네. 그래서 그 구한 AB의 데이터로 다시 한번 라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추정한 라인이 되겠죠. 원래 빨간 색깔의 원본 데이터를. 그리고 이 수도 인버스 자체는 이 넘파이 밑에 리니어 알지브라라는 이 밑에 하이 라이브러리에 수도 인버스 P 인버스라는 함수가 정의가 돼 있어서 이제 이걸 사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구한 기울기 절편도 똑같이 나오죠. 완벽하게. SVD를 구해서
구한 어, 절편과 기울기, 그다음에 수도 인버스 요거 이 내장 함수에서 구한 거랑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사이킷 런의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다가 이 디자인 매트릭스를 넣고 y를 넣으면 여기에 fit 해줘요. 여기에 fit이라는 거는 여기는 이제 상수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코에피션트가 0, 여기 상수가 있다 가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 a가 디자인 매트릭스에 1이 빠진 거겠네. 1이 있네요. 어, 그냥 한번 찾아볼까요? 사이키런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보면 x의 절편 기억이 안 나는데 인터셉트가 있는 뭐지? 1이 이거랑 같아서 이거 이렇게 했나 보다. 사실 이거 여기다가 제가 앞에서 a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디자인 매트릭스를 앞에서 이게 1은 이거 내가 놓기 나름이거든. 뒤에 놔도 되고 앞에 놔도 되고 여기서는 앞에 놨는데 이 디자인 매트릭스 여기 앞에가 그러면은 개수가 여기가 절편이 되는 거고 여기가 기울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x고 여기는 그냥 1이니까 여기 곱했을 때 상수가 되는 역할이 이 위치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요 1이 이제 어 여기 A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이거 자체 절편을 따로 더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게 1이 필요 없는 거였어가지고 1을 빼고 행렬이면은 모두 이렇게 이거 똑같은 게 될 것 같은데 차원이 안 맞아. 그러면 1 땡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A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은 요 두 번째 열만 뽑은 거거든요. 두 번째 열만 뽑은 거고 얘가 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디멘전이 안 맞아서 원래 피처가 있고 피처의 개수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리그레션 모델도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자체가 이렇게 들어온 걸 인풋을 받기 때문에 여기 x1부터 n까지의 피처를 봤는데 얘가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이거 하나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피팅이 안 돼서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이 우리가 들어가는 x, y 두 개 변수밖에 없고 x라는 인풋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면 기울기와 절편이 나온다. 그래서 기울기는 여기에 곱해지는 코에피션트 그래서 코이프라는 변수로 들어가고 인터셉트가 우리말로 절편이거든요. 그래서 절편이랑 두 개가 같이 그래서 했던 거랑 3.345 앞에 뭐였지? 3.345 이거 좀 다르네요. 4점 이거 왜 다르지? 아까는 똑같은데 뭘 잘못했네. 이거 다시 한번 아까 뭐 위아래 하면서 뭔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절편이 4.8이고 기울기가 3.3 똑같이 나오죠. 이제 왜냐면 알고리즘적으로 결국 다 똑같은 다 펼쳐보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나 수도 인버스 계산하나 똑같은 거다. 이제 리스트 스퀘어 문제 예제를 한번 또 보면 여기 지금 슬라이드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이거는 뭐 그림이 화려하긴 한데 별건 아니고 데이터를 모았는데 데이터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의 y 값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결정하는 여러 개의 변수가 데이터가 측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붙인 센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센서들을 붙여서 이 실험은 이제 센서를 붙였을 때 사람이 느끼는 쾌적함을 숫자로 표현한 걸 데이터를 모은 거고 이제 뭐 이것도 그냥 실험 조건이라서 결과적으로 이것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개의 데이터가 있고 9개 피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있는 그 y 값을 예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피처고 y 값이 예측하고 싶은 거. 그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 A랑 Y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 거기에 1을 붙여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고 또 인버스를 하면은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개수랑 각각의 피처 값들마다 이것들을 곱해서 더하면 Y가 예측이 된다라는 여기선 지금 인자가 총 9개의 센서 값이 있고 거기에 각각의 9개의 센서 값마다 지금 여기서는 X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 각각 센서 1에서 센서 9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1을 붙여서 이렇게 앞에다 1을 붙이겠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 9개 피처마다 데이터가 n개의 샘플이 있는 거고 이게 3,000개 정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개수를 곱하는 뭐 여기다가 개수를 W라고 할까요? W1부터 W2에서 W9 그다음에 여기에 W0를 개수의 이 절편에 대한 개수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Y1 그냥 Y라고 할까요? 여기 Y 첫 번째 데이터. 그래서 Y가 나오려면은 X1에 W1 더 곱하고 더하기 X2에 W2 해서 아홉 번째까지 그냥 이게 의미하는 거는 센서 값에다가 이 코에피션트를 곱하고 그냥 다 더해서 y 값을 예측하는 모델이다라는 게 이 디자인 매트릭스에 녹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팅을 했을 때 이 각각에 있는 개수들을 최적화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그때 RMSE는 원래 예측한 값이 있으면 이게 예측한 값인데 그 예측한 값과의 y값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을 내면 되고요. RMSE로 제가 설명했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 매트릭스가 있어서 우리가 수식이 y라는 거를 예측을 했을 때 만약에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뭐 이렇게 나왔다. 근데 지금 이거는 y의 실제 데이터, y 첫 번째 데이터가 있고 첫 번째 x들이 있는데 이거를 넣어도 이거 완벽하게 딱 똑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걸 이제 피팅을 최대한 한 거니까 이걸 y라는 게 아니고 사실 얘는 y에 근접한 어떤 예측한 값이지. 그 예측한 값을 우리가 y 보통 햇이라는 기호를 붙이는데 얘는 예측한 거 진짜 값. 내가 그 측정한 그 이게 그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3까지가 사용자가 내가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어떤 실제 평가 값인데 그 평가 값을 우리가 y라고 하고 그거를 평가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예측한 거 y 햇이라고 했을 때 그거 차이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 제곱의 합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제곱의 합을 더해주면 되고 그걸 우리가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숫자가 커질 테니까 평균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n분의 1로 해주면 얘가 이제 RMSE라고 하는 루트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하는 어떤 평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RMSE로 계산을 하면 되고 그때 코에피션트를 이제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보시면 그러면 CA를 한번 수행을 해보면 음,
당연히 그냥 SVD를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해주면 되고 여기에 N이 여기서 이 SVD를 하기 PCL을 하기 위해서는 민 센터드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 X인이라고 하는 그 X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빼주고 거기에 대해서 SVD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V를 곱해주면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나오죠. 그리고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나온 거를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 여기 보면은 여기 인덱스 컬럼이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A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선 X라고 부르긴 했는데 이게 민 센터드 매트릭스고 얘를 SVD라면은 U 시그마 V 트랜스포저 나오고 A V를 곱하면 이제 T 매트릭스가 되는데 이게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얘가 첫 번째 컬럼이라는 의미고 얘가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되고 이게 두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 모든 데이터 중에서 이게 사실 얘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앞에서 이 정각값이 마이너스 1.5 이하인 거랑 그다음에 그 사이인 거랑 1.5 이상인 거에 대해서 인덱싱을 하는 변수고요. 그래서 인덱싱을 여기다 넣게 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골라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각각 이 케이스로 인덱싱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색깔을 다르게 여기 지금 색깔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매플라 라이브러리에서 플러스 계속 그리면 색깔이 계속 다른 색깔로 되거든요. 그거를 그리면 제가 안 그려봤는데 그려볼까요? 제가 앞에서 또 실행을 안 해가지고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를 그려본 거고 예측한 거고 세 가지 클래스 플러스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거는 이제 춥다 이거는 그냥 좋다 얘는 덥다 이렇게 세 가지의 어, 클래스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PC1, 2가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된다라는 걸 시각화해서 볼 수 있고요. 이건 다르게 구별해서 해본 거고 이건 이게 2랑 3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0, 1이 첫 번째, 두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였고 2, 3은 세 번째, 네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겠죠. 세 번째, 네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는 뭐 거의 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뭐였냐면 위 데이터에서 이 PC1, PC2 좌표계에서 스캐터 플러스 그리고 PC3, PC4에 대해서 그렸을 때 문제가 어, 위에 획득한 주 성분 중에서 일부는 유용한 특징으로 나머지는 노이즈로 분리한다면 유의미한 데이터는 지금 어떤 데이터는 유의미한 데이터고 어떤 데이터는 노이즈로 분류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1번, 2번은 어느 정도 분리가 되고 3번도 이렇게 약간 색깔이 분리가 되는데 4번은 완전히 겹쳐 있으니까 4번부터는 노이즈다라고 지금 여기서 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두 개로 나눠 시각해보고 그냥 해보면 음, 다음 요거 분리하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구하고 나서 0보다 큰 거는 하수로 0보다 작은 거는 이게 지금 프린시플 컴포넌트 2번을 기준으로 할까요? 프린시플 컴포넌트 2번 볼까요?
여기서 이게 이 파란색이 추운 거고 녹색이 더운 건데 약간 요거보다 PC2에서 이거보다 0보다 크면은 이쪽에 있는 게 춥고 여기는 덥다라는 영역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여기가 춥고 여기가 더우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0보다 큰 거는 0보다 큰 게 콜드구나. 네, 나머지는 핫. 이렇게 분리하는 게 넘파이의 웨어라는 함수라서 요렇게 인덱싱하고 가져오면은 0보다 큰 거는 콜드, 0보다 작은 거는 핫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프레디ክ트는 어, 이 값이 채워지는데 프레디ክ트하고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여기 밑에처럼 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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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드 하고 여기 0보다 작은 거는 핫으로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 매트릭스가 여기 벡터가 나오게 되고 프로젝트랑 GT는 당연히 true가 0보다 작은 거는 콜드고 높은 건 핫이어서 이거 두 개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개수를 세주는 게 요 는는이라는 함수고 그럼 는는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true, false로 얘가 같은 거는 true가 들어가고 다른 거는 false가 들어가서 true는 1로 계산되고 false는 0으로 계산돼서 그거를 썸하게 되면은 1을 다 더해서 같은 거의 개수를 세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GT 사이즈로 나누면 퍼센테이지로 75%가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한 게 GT라는 거는 정답이고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부르는데 이 정답과 프레딕션이 같으면 맞춘 거고 그 맞춘 거의 비율을 계산했을 때 75%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토탈 베리언스 익스플레인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겠는데 아까 했던 SVD를 계산을 하고 이 싱귤러 밸류의 제곱을 해서 큐뮬레이트 썸을 한 다음에 큐뮬레이트 썸이 95% 이상이 되는 그 인덱스를 가져오면 그때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까지가 어, 그 리컨했을 때 95% 이상의 익스플레인 베리언스를 가지는 건데 그걸 한번 데이터 잠깐만 보면은 큐뮬레이트 썸을 한 거를 실행이 돼.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거지? 앞에서 어쨌든 그 평균 뺀 거겠죠? 평균 뺀 거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민 센터드 데이터일 거고 이 민 센터 데이터에 대해서 SVD를 하고 S에 대해 큐뮬레이트 썸을 하게 되면 이거 뒤에 거 일단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이 큐뮬레이트 썸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피처가 총 9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우리 디자인 매트릭스 했나 보다. 디자인 매트릭스까지 하면 9개의 센서 값에다가 개수까지 합쳐서 하나까지 해가지고 10개의 지금 차원이 있고 이 10개의 차원에 맞는 그 V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 10개 차원은 V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시그마 10개가 나올 거고 그 10개의 시그마에 대해서 큐뮬레이트 썸을 하면은 이렇게 된대요. 요거를 이제 전체로 사이즈로 나눠야겠다. 숫자가 너무 크니까 요거 나눈 것까지 해서 요거를 보면 요렇게요. 보실래요? 이거 전체 합한 거로 나눠서 전체 합한 거는 이 S라고 하는 S 잠깐 보면은 얘가 원래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S는 원래 다이고널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 데이터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데이터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게 원래 매트릭스인데 원래 다이고널 성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매트릭스 표현 안 하고 그냥 벡터로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10개 지금 시그마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10개를 각각 여기서 요거 더하고 하면 지금 보면은 이 첫 번째 시그마가 거의 대부분의 베리언스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봐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더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거를 뭐라고 하지? 큐뮬레이티브 썸을 우리나라로 그래요. 어, 계속 이제 요거 더한 게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 더한 거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점점점 이쪽 방향으로 계속 더해가면은 숫자가 점점 커지겠죠. 여기까지 더하면 전체 합이 될 거고 그걸 전체 합으로 나눠주면은 마지막에 100%가 되고 처음에 이거의 비율 순서대로 나올 텐데 이제 그거를 프린트를 해보면 S 파일고 요거를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98% 처음부터 98%의 토탈 그레이스 익스플레인드가 되고 그 다음 건 좀 작으니까 98%는 크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99%, 99.9%, 99.96%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문제에서는 95% 이상의 베리언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번째 랭크할 어프로크시메이션 해야 되냐라는 게 여기에 문제면 첫 번째 것만 해도 된다라는 게 랭크 1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때 95% 이상의 익스플레인 베리언스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풀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토탈 리스트 스퀘어라는 개념이 들어간 문제인데 이걸 제가 설명하진 않았고 싱귤 밸류 디컴포지션 할 때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 우리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음, 그, 그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할때 쿼드라틱 폼으로 바꿔가지고 그 썼는데 예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음, 슬라이드 일단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잠깐 말로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게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격자 모양의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 격자 모양의 사진을 딱 찍으면 여기에 있는 요 코너 값들에 대한 픽셀 값을 우리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알고리즘을 돌려서 요 값들을 찾아. 이 값들을 찾으면 이 값들의 실제 격자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여기 이 격자들에 해당하는 좌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방향에 여기 Z, X, Y라고 하면은 이 X, Y 축에서 봤을 때 공간상에 얘가 몇 컴마 몇인지 Z는 다 0일 거고 X 뭐 1 컴마 Y 1 컴 Y 1 Z 이렇게 좌표들이 쫙 나오겠죠. 그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야. 그게 이렇게 요 점 찾은 거 개수만큼 알겠지. 여기가 0,0이면 여기가 이만큼 떨어진 게 Y축으로 늘어난 거고 여기는 Y축으로 이만큼 늘어난 거니까 이거마다 각각 좌표가 있을 거야. 그거를 이제 어, 주석에서 잘 써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X1, Y1, Z1에서 쭉 해서 X2, Y2, Z2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겠죠. N개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건 배우진 않았지만 카메라에 그 좌표계가 있어서 카메라에서 바라봤을 때 카메라에서 이 점들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카메라 내가 이 사진을 찍었다고 했을 때 내가 바라봤을 때 이 점, 이 점, 이 점의 좌표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어, x c1, y c1, 뭐 z c1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m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m 개가. 그러니까 이거는 카메라에서 봤을 때의 좌표고 이거는 이제 이미지상에 찍힌 이미지상에서 찍힌 이 보드, 이 캘리브레이션 보드라고 하는데 체커보드라고 하는데 체커보드 상에서의 이미지는 체커보드 상에서의 좌표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봤을 때 카메라에서 바라봤을 때 이 좌표가 이 체커보드 상의 좌표계로 변환되는 하나의 어떤 변환 식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여기로 연결하는 하나의 식이 존재하고 그게 여기다 계수 곱하고 계수 곱하고 계수 곱해서 얘가 되고 여기다 어떤 값을 곱해서 얘가 되고 이 각각에다 또 뭘 곱해서 얘가 되는 그런 관계식이 존재하고 그 관계식을 이제 음, 우리가 이렇게 매트릭스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쭉 놓고 이걸 사실 하나하나 하나를 다 세로로 이렇게 놔가지고 x1, y1, z1부터 이제 쭉 놓고 여기도 x1c, x1, y1, z1 이렇게 쭉 되는데 이거의 관계식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양쪽에 내가 알 수 있는 이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가 있고 그게 이 매트릭스 A 이렇게 돼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이거든요. 이게 좀 많이 미안한데 좀 복잡한데 근데 어쨌든 이 식을 다시 한번 얘는 변환이 필요해서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그럼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여기에 있는 개수들 아까 얘기했던 그 개수들이 이렇게 있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만 얘기할게요. 여기에 개수들이 이렇게 있고 이 개수에다가 요거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어떤 그냥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개수들이 아까 얘기했던 카메라의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이 좌표계 카메라의 좌표계를 그 체커보드 좌표계로 바꿔주는 개수들이 여기 들어가게 돼요. 이제 그건 어려우니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m이라는 요 개수들 찾고 싶은 거야. 여기 있는 건 다 데이터로 주어진 거고 아까 여기 했듯이 여기 좌표를 다 알고 여기 있는 좌표들 다 알고 카메라에서 봤을 때 좌표를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있는 건 다 숫자로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미지수를 알고 싶은 문제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가 있을 때 이 x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b가 0으로 되어 있어. 사실 이게 음, 그리고 지금 이 m이라는 벡터가 요게 m이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m이라는 벡터의 크기가 제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서 안 하겠지만 이게 1로 정해져 있어. 이 b가 지금 다 0이에요. 이렇게 다 0인데 사실 ax 이퀄 0을 만족시키는 트리비얼 솔루션이 하나 존재하죠. m이 다 0인 거. 근데 우리는 m의 크기가 1로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럼 m의 크기가 1이면서 ax 이퀄 b를 만족시키는 최적의 x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도 인버스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냐면 어
우리 그 쿼드라틱 폼 풀었던 거랑 비슷한데 음, 이제 이 b가 어차피 0이니까 우리가 지금 a x의 전체 이 곱했을 때 나오는 이 값의 크기가 작아졌으면 좋겠어. 그럼 얘가 이거의 절대값 어떤 거를 계산했는데 그 절대값이 굉장히 작다는 건 0에 가깝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얘기는 결국 AX의 트랜스포즈의 AX의 최소값을 원하는 거랑 같고 근데 이게 결국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X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 안에 있는 게 시메트릭 매트릭스 A 트랜스포즈 A는 시메트릭 매트릭스고 양쪽에 X, X가 붙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쿼드라틱 폼이 되고 그래서 그 쿼드라틱 폼으로 봤을 때 이 식을 최소화하면서 x의 크기가 1인 그런 x는 뭐였어요? 이 쿼드라틱 폼에서 이걸 최소로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아그민이라고 하는데 아그민의 x를 찾는 거고 이 x의 반 서치된 x의 크기가 1인 이 x를 찾는 건데 이 x가 최대가 되는 거는 가장 큰 아이겐 x a 트랜스포즈 a 가장 큰 아이겐 벡터에 해당하는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고 최소값은 가장 여기에 가장 작은 여기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있을 때 가장 작은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죠. 그래서 결국은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 근데 그거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찾는 거고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뭐예요? 여기 아이겐밸류는 싱귤러 밸류의 제곱이고 아이겐벡터는 A 트랜스포즈 A는 A 트랜스포즈 A 아이겐벡터는 라이 싱귤러 벡터 V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그 SVD 정의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럼 이제 가장 작은 거에 V의 가장 작은 마지막 V를 곱해주면 되겠지. 가장 작은 V가 이 AX 했을 때 가장 작게 되는 거고 그때의 해가 이 X가 요 M의 값이다라는 걸 만족시키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코드상에서는 엄청 간단한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받아서 이 매트릭스를 받고 이 매트릭스를 SVD를 해요. SVD라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되죠. 그럼 그거에 V의 마지막 컬럼 벡터가 가장 작은 아이겐 그러니까 이 V라는 게 가 있으면 이 매트릭스가 있고 매트릭스가 아까 A에다가 요 M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0이 되는데 이 M의 크기가 1인 데 이거를 최소화하는 걸 찾고 싶다고 한 거니까 그럼 여기에 A 매트릭스에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있고 그 V가 이렇게 있으면 이 V는 V1부터 해서 Vn까지 순서대로 있을 텐데 얘가 가장 작은 아이겐 밸류에 또는 가장 작은 싱귤러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또는 싱귤러 벡터니까 그게 이제 이거를 최소화 시켜주는 X다, 요 M이다 라고 하는 게 요거의 문제가 실제로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매트릭스랑 이 V1을 곱하면 가장 큰 값이 나오고 V의 가장 마지막 값을 곱하면 가장 작은 값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곱해보면은 어,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이제 음, 이 AM이고 이렇게 이거랑 요거 곱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M이라는 벡터를 곱한 거고 얘가 0에 가깝길 원했던 거고 그게 실제로 이걸 절대값 취한 다음에 다 더하면 그 전체적인 크기를 알 수 있겠죠. 걔가 이제 0에 거의 가까운 걸 알 수가 있는.
만약에 첫 번째 거를 넣게 되면 엄청 큰 값이 나오겠지. 이게 바로 시그마 1 값이고, 맞나? 시그마 1. 이건 딱 시그마 1은 아니고. 어쨌든 제곱해서 다 더하면 시그마 1이 되는데, 어쨌든 그거 복잡하니까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이랑 지금 이렇게 그 SVD랑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우리 그 수체 해석 부분에 해당하는 그 방정식 해 찾는 것도 했었죠. 동영상에서. 그리고 한번 풀어보면은 음, 일단 x 마이너스 사인 2 사인 x가 0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라.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x가 fx 이퀄 x는 이렇게 생겼고 fx 이퀄 사인 x는 2 사인 x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거 두 개가 같은 x 이퀄 이걸 1로 넘기면 x 이퀄 2 사인 x잖아요. 그래서 x 이퀄 2 사인 x가 된다는 거는 이 두 개 함수가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 또는 여기겠지. 근데 너무 트리비얼 솔루션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두 개 0을 넣으면 사인 x가 0이고 x는 0이니까 당연히 이걸 만족시킬 거고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닌 여기 있는 이 해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초기값을 2로 놓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티브하게 이렇게 뉴턴 메소드를 사용해 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뉴턴 뉴턴 메소드 기억나시나요? 이 f 프라임 x n 분의 f x n x n을 빼면은 얘가 n 플러스 1. 그래서 이거를 알고리즘적으로 n을 0부터 시작해서 뭐 시작해서 n까지 가는데 이게 톨러런스 안에 들어가면은 브레이크하게 만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fx가 x 빼기 2 sin x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아마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2면은 2부터 시작해서 이 기울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2점 몇일 거고 여기서 또 올라가고 이쪽으로 점점 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점점 좀 가까워질 거고 그게 그 톨러런스는 C의 마이너스 항상 0.001보다 이 움직임이 작으면 더 이상 뭐 업데이트 할 게 없으니까 멈춰라라고 하는 게 여기서 발생하는 거고 그때 솔루션을 보면은 이제 네,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1.414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지금 x제곱 이거 다른 문제인데 이 함수가 바뀌어야겠죠. 어, 이게 fx 여기다 fx를 넣는 거니까 지금 x 빼기 2 sin x는 이걸 바꿔서 x 빼기 넘파이의 sin x 여기 2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뉴턴 메소드는 우리가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x는 1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니까 플러스 2 코사인 x죠. 그래서 여기 f 프라임 x는 1 플러스 1 플러스 2 곱하기 코사인 x 넘파이 코사인 x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해가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0.8이 나오네. 뒤로 갔네. 뭐지? 음, 잘못했네. 사인의 미분이 플러스구나. 미안. 사인 x 미분은 플러스 코사인이죠.
플러스 코사인이니까 여기 그대로 마이너스가 그대로 전해져서 네, 마이너스 2 코사인 x고 그래서 제가 틀렸는데 요거를 고치면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은 1.89 정도가 여기에 만나는 여기 해가 1.89래. 여기 오른쪽에서 시작했겠네. 이미 여기 진짜 몰랐는데 여기가 지금 파이니까 파이가 3.14고 여기가 3.14니까 3.14보다 여기 요쯤에서 만나나 보다. 지금 이렇게 때렸을 때 여기가 3. 파이가 보통 이제 여기서 이 축에서 봤을 때 여기가 3.14일 거고 여기 3.14가 아니고 지금 여기가 3.14 3.14 이게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만나나 보다. 대충 2면은 3.14의 반이면 1.5니까 요거보다 더 넘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접근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거고 여기에 기울기를 따라 가면은 여기 만나고 여기서 만나서 기울기 따라가고 가고 해서 여기로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 만나는 값이 1.89 여기 1.414보다 요 정도에서 만나. 여기 1.5보단 크니까 이 정도 만나지. 아무튼 뭐 수치적으로만 계산하면 되니까. 아까 원래 여기에 붙어있던 문제가 뭐냐면 어 우리가 사실 그 동영상에서도 봤겠지만 fx가 x제곱 빼기 2를 0으로 만족시키는 x를 찾게 되면은 여기서 x는 사실 우리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죠. 루트 2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 2가 뭐예요? 1.414 저도 뒤에는 못 외우는데 1.414 뭐뭐 계산하는 거를 사실은 이거 유리수라서 뒤로 쭉 숫자가 무한히 있는데 반복되지 않는 숫자가 붙을 텐데 그거를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걸 뉴턴 방법을 풀게 되면은 지금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얘가 루트일 거고 그걸 수치적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뉴턴 메소드를 통해서 f 프라임 x분의 fx에서 여기 n에서 이렇게 빼주면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그 루트 2에 가까워진 어떤 해가 나오겠지. 그거를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은 fx 아니 fx는 알고 f 프라임 x도 알아야겠죠. f 프라임 x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x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은 fx는 x의 제곱 빼기 2고 f 프라임 x는 2 곱하기 x. 그래서 돌리면 1.414 이거를 톨러런스를 더 작게 놓으면 엄청 빡세게 나올 거예요. 7.8cm. 금방 수렴하면 더 빡세게 나오고 10, 왜 이렇게 빨리 수렴하지? 잠시만요. 수렴이 엄청 빨라서 5번밖에 이터레이션 안 도는데 이게 너무 정확해서 한 4번만 계산해도 이거 이터레이션 4번만 해도 20승까지 뒤에 20자리까지도 사실 몇 번만 계산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다. 9번만 계산하면은 뒤에 20자리까지 루트 2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산수로 그냥 이거 미분한 거 아니까 2x를 x제곱 빼기 2로 나눠준 다음에 계속 빼는 걸 계속 하다 보면은 1.414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반복 작업을 통해서 계산하면. 그래서 이게 수치적으로 어떤 해를 구한다는 게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어떤 식을 주어 줬더라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뒤에는 아이겐밸류 로직도 있고 써보면 되고 레퍼럴 라이브러리도 직접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간고사 문제는 여기 제가 예제로 했던 거 같은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 어, 사실 이때는 조금 너무 복잡하게 된 것 같긴 한데 이런 우리가 배웠던 거 프린시팔 컴포넌트 실제로 코드 돌려서 분석한 다음에 뭐 시각화하고 그다음에 분석했을 때 결과 내고 그다음에 그걸로 정확도 비교하고 그다음에 뭐 SVD의 의미를 이용해 가지고 토탈 밸런스 익스플레인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쿼드라틱 폼에서 최소값 찾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실습에서 나온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중간고사를 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더 이제 진도는 안 나가고 계속 이제 시험 대비 문제 풀이 할 거니까 네, 다음 주도 진도는 더 이상 안 나가고 우리 계속 했던 거 복습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